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오늘 4개 기업 특징주로 정리를 했는데요. 첫 번째 샤오펑입니다. 요거는 뭐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데 미국 증시에 ADR로 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. 그러니까 13%나 급등을 했습니다. 샤오펑이 쿠페형, 그러니까 뒤에가 좀 납작한 SUV 차량을 출시를 했다라는 건데, 이게 G6이고요. 요게 중형 모델인가 봅니다. 직전 얘들이 G3라고 해서 SUV 컴팩트형이 있었는데, 요거보다 이제 중형 차량을 출시를 한 건데요. 이제 7월부터 중국에서는 요 차량 실제로 이제 배송을 한다라는 건데, 요게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한 겁니다. 요거는 테슬라의 모델 Y의 경쟁 모델로 그쪽에서는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. 뭐 우리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샤오펑에 이게 뭐 경쟁사가 될 수 있어, 막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경쟁 모델이라고 하는데,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된 뭐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이 차량의 가격이 달러로 환산을 해서 약 28,900달러에서 38,120달러 요 수준에서 이게 팔릴 것으로 보이는데, 테슬라 모델 Y는 47,240달러가 시작 가격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오, 진짜 싸네, 잘 나왔네, 이게 된 거고, 뭐 안전운행 보조 기능도 상당히 많이 또 탑재가 되어 있고, 그리고 이 샤오펑도 스스로 또 이 충전 네트워크가 있을 텐데, 여기에서 충전을 하면 300km 주행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약 10분이면 이게 또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소식들,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,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샤오펑 잘 몰랐는데 서학개미 분들 중에 샤오펑 또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오늘 준비를 해왔고요. 자, 두 번째는 카니발입니다. 카니발 또다시 10% 가까이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. 세계 최대의 크루즈 선사이죠. 저희가 그동안 올랐던 카니발 관련 뭐 영상들이 꽤 많을 텐데, 거기에 누가 이렇게 댓글을 써주셨어요. 제가 아직 답글은 못 달았는데,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 보시고 정찰병이라고 해서 실제로 한번 테스트 해보자 라고 해서 한 주를 사셨다고 해요. 근데 그 한 주가 벌써 30% 이상 수익이 나고 있다 라고 댓글을 써주셨던데, 사실 이렇게 한두 주 사면 이상하게 수익 많이 나다가 내가 한번 올인해보리 해서 딱 하면 그게 또 이상하게 손실로 넘어가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, 한 주지만 그래도 30%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카니발이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. 자, 근데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어요. 자, 왜? 월가에서는 목표가를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립니다. 내용 보도록 할 텐데, 카니발 일단 올 들어서 상반기에만 134% 급등을 했습니다. 이게 보니까요, 일단 카니발이 주간 기준, 월간 기준, 그리고 이게 상반기는 아니지만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, 뭐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,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면 지금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. 이게 끝물 아니야?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? 가 될 텐데, 제프리스가 보유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높이면서 목표 가격을 9달러에서 무려 25달러로 180% 가까이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되게 무능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. 왜냐하면 그냥 주가를 따라가는 목표가이기 때문에. 하지만 이만큼 용기를 냈다는 거는 그만큼 또 카니발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, 이렇게 목표가를 178% 상향 조정하는 게 흔한 거는 아닌데, 그 이유가 그럼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봤더니 카니발, 특히 이 크루즈 선사들은 그동안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어요. 코로나 때 배 운행을 못하면서 부채 엄청나게 쌓이고, 그러면서 이제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많았는데, 얘들의 현금 창출력이 너무나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드는 현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고, 다른 뭐 자금 조달 이런 거 없이, 그러면서 재무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다. 그래서 이 기업은 살만하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고, 최근 크루즈 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크루즈는 사전에 몇 개월 전에 예약들을 하는데, 그 예약에 따른 고객 계약금, 예치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더라. 그래서 영업 측면, 재무 개선 측면에 있어서 이 기업은 여전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. 근데 지금 제프리스뿐만 아니라 타이거스 파이낸셜도 이날 투자 의견을 정정을 했는데요. 매수 의견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13달러에서 23달러로 77%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또 올랐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솔라이츠입니다. 솔라이츠는 5.9% 올랐는데요. 태양광 인버터 솔루션 제공 기업이고,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막 수익이 다만 커졌지만
없었지만 이상하게 올 들어서 이 태양광 기업들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솔라엣지도 올 들어서 한 5% 정도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. 시장 수익률을 너무 밑돌고 있는 상황이죠.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솔라엣지에 대해서 이제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매수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379달러에서 396달러로 상향 조정을 한 건데요. 일단 명확해진 인플레 감축법, 이 수혜. 분명히 수혜를 계속 보고 있다. 그러면서 얘들의 성장 스토리도 매우 다각화된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면당할 기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솔라엣지가 2분기 매출 목표치, 가이던스를 범위로 이 밴드로 제시를 했는데 그 상단쯤에서 실질적인 실적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 매우 좋은 위치다라고 했는데 솔라엣지 주가 흐름을 보면은요, 얘가 약 190달러에서 370달러 요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이 꽤 오래 유지가 되고 있어요. 계속 우상향하다가 지금 이렇게 박스권인데 지금 주가가 요 박스권의 요 중간쯤 어디쯤에 있거든요.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이 투자하기엔 되게 괜찮은 위치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이제 윗방향, 아랫방향보다는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마지막은 코인베이스입니다. 코인베이스 1.2% 하락을 했는데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. 지금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되느냐, 이게 또 요 코인 시장에서는 핫 이슈인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나스닥 거래소와 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요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 부적절해라고 했다고 답을 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요거를 보도를 한 겁니다. 그래서 근데 이 상장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한 것은 뭔가 너희들이 그 신청서 낸 게 명확하지가 않고 뭐가 종합적이지가 않아 라고 해서 반려를 한 것으로 보여요. 지금 그래서 뭐 블랙록이라던가 피델리티 등 다양한 자산 운용사들이 요 상장 추진을 하고 있는데, 그래서 이게 이제 무산되면 이게 뭐 거래소에도 별로 좋지 않아라고 해서 주가는 빠진 것 같아요. 근데 또 주말 사이에 나온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보니까 이런 거래소들이 또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을 하고 있나 봐요. 어떤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아직 이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.